첫 번째 키워드 열어드리겠습니다. 자폭 무인기. 중동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북한 얘기입니다. 오늘 오전 매체를 통해서 자폭형 무인 공격기를 처음으로 공개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한성훈 기자. 예, 북한이 처음으로 이 자폭형 무인 공격기를 공개했는데요.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4일 국방과학원 무인기 연구소를 찾아서 최근 개발한 무인기 타격 시험을 현지 지도했다면서 이 흰색의 자폭형 무인기가 K2 전차로 보이는 모의 표적을 타격해서 폭발하는 사진이 실렸습니다. 시험 대상 무인기에 대해서 이 매체가 설명한 바에 따르면 각종 무인기들이 설정된 항로를 따라 비행했고 모두 지정된 표적을 정확히 식별하고 타격 소멸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더 많이 개발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네, 조 국장님, 이제 북한이 개발했다는 저 자폭형 무인기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는 좀 이제 전문가들이 정밀하게 진단을 해야 되겠는데, 아무튼 이 저 무인기 드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전쟁의 얼굴을 바꾸다시피 하는 그런 게임 체인저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북한이 아무튼 저런 거를 이렇게 사진을 아주 여러 장을 공개를 했는데요. 무슨 뜻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폭형 무인기는요, 북한이 그동안에 강조해왔던 여러 가지 어떤 그 군사 무기 개발, 뭐 이런 것들은 다 방어용이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왔습니다. 네. 근데 저거는 방어용으로 이용되는 경우는 별로 없죠. 공격용 무기입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도 소련 진영에, 러시아 진영에 넘어가서 자폭형 무인기로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결국 자폭형 무인기를 끊임없이 개발한다는 얘기는 그 북한의 김정은이 이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쪽보다는 오히려 긴장을 고조시키고, 뭔가 아직도 그 여러 가지의 그 어떤 뭐 대남 도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유혹을 버리지 않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충분히 그 대비할 수 있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서, 그 저런 것들을 계속되면 결국 우리도 저런 것들을 막는 여러 가지의 방어용 무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상일 대변인께요. 그런데 사실은 서울 하늘은 북한 무인기에서 뚫린 적이 있잖아요. 2년 전인가요? 그래, 저런 뉴스를 들을 때 상당한 서울 시민들께서는 걱정이 크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자폭형 무인기, 뭐 그냥 무인기로 통칭해서 얘기해도 무인기는 기본적으로 비용이 별로 들지 않고요. 공격의 효율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가서 폭격도 가능하고요. 자폭을 한다면 폭격인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 타격이 가능하고 주요 군사시설이나 아니면은 사회시설, 주요 지점이나 시설을 그 자폭을 통해 가지고 무력화시킬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용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감지도 어렵고 대응법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은 굉장히 저비용으로 고효율이 되지만 방어는 고비용 저효율로 막을 수밖에 없는 그 무력 수단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도 굉장히 곤란하고 정부도 곤란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막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 요새는 풍선도 넘어오고 이런 것들이 잘 대응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사회적 불안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승환 위원장께요. 2년 전에 서울 상공이 뚫렸을 때 그때도 많은 걱정, 그다음에 대책 마련 뭐 이런 요구가 빗발쳤는데, 지금 그동안 우리 정부가 뭐 내놓은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저를 무인기 막기 위해서요? 지금 얼마 전부터 이제 한국형 스타워즈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요. 레이저를 통해서 이것을 방어하는 내용을 이제 실전 배치하겠다고 합니다. 실전 배치가 벌써 될 정도로? 2019년부터 이제 우리가 87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북한으로부터 넘어오는 드론이나 어떤 저런 오물풍선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실전 그 어떤 훈련이나 이런 부분 다 끝났고 배치만 이렇게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레이저 한 발을 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2,000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00원. 그래서 이 부분을 얼마 전에도 북한의 오물풍선과 이제 드론에 대비한 훈련을 했었는데요. 북한에서 오물풍선 하나 만드는데 우리 돈 1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런 그 드론을 띄우게 된다면은 카메라 장치, 미사일 장치, 레이더 장치 들어가서 몇 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 갈 거거든요. 그럼 북한이 저렇게 우리나라의 상공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타격당하면 그 심리적 타격감이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뛰는
너는 북한 위에 나는 대한민국 있다. 그래서 도발에 대해서는 철저히 응징하고 DMZ 넘어오기도 전부터 레이저를 확실히 좀 제압해서 이 국민들 상공에 대한 불안감은 좀 없게 하는 그런 방어 태세를 갖추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짜리 자폭형 무인기를 만들어서 띄웠는데 휴전선도 못 넘어오고 레이저에 의해서 2천 원짜리 한 방으로 그냥 폭파가 되면 심적 타격이 더 심할 것이다. 근데 그 레이저가 네. 풍선은 쉽게 네. 제압할 수 있겠지만 네. 드론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죠. 네, 뭐 시험을 다 해봤다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 모형 드론도 띄워서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 군 당국은 여러 가지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뉴스를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